그날 밤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에서 핏불 3마리가 소년을 위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체격은 절반도 안 됐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실바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죠.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갱단들이 곳곳에 있고 특히 그들이 기르는 맹견들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거든요. 파벨라의 갱단들은 주로 핏불을 키워요. 30kg이 넘는 근육질 몸집에 턱의 힘도 강하기로 유명한 맹견들이죠. 이 개들은 갱단의 상징이자 무기나 다름없어요. 경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적이거든요. 특히 레드 스컬이라는 갱단이 기르는 핏불들은 파벨라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통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파벨라 중심가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양인이셨는데 옆에는 중간 크기의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먼저 포르투갈어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김민호예요. 이 아이는 별이고요. 별이라는 이름의 개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곳 파벨라에서 흔히 보는 큰 맹견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크기도 적당하고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다른 개들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견종인가요? 처음 보는 개예요. 진돗개입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진돗개라니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별이는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 갱단들이 기르는 핏불들처럼 으르렁거리거나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오셨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제 손자가 여기 살고 있어요. 조항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때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골목 안쪽에서 한 소년이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어요. 11살 정도로 보이는 마른 아이였죠. 그리고 그 앞에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핏불 3마리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각각 30kg이 넘는 거대한 몸집, 드러난 송곳니, 무시무시한 눈빛. 갱단 레드 스컬이 기르는 가장 사나운 핏불들이었어요. 이 개들 앞에서는 어른들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죠. 파벨라에서는 이 개들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피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조항. 김민호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년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할아버지가 찾던 손자였던 거예요. 소년 조항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핏불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핏불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핏불도 옆구리를 낮추며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위험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핏불 3마리를 상대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경찰을 불러 갱단한테 연락해야 해.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외쳤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핏불들이 조항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별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말릴 틈도 없이 별이는 조항과 핏불들 사이로 뛰어갔어요. 18kg 정도의 별이와 30kg이 넘는 핏불들. 체격 차이가 거의 2배였죠. 별이, 안 돼.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들 별이가 순식간에 찢겨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작은 개가 미쳤나? 핏불들한테 당할 게 뻔한데. 그 순간 저는 별이가 죽을 줄 알았어요. 핏불 한 마리도 위험한데 3마리나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별이의 행동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별이는 핏불들 앞에 서더니 낮은 자세를 취했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핏불들이 별이를 둘러쌌어요. 세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파벨라 주민들은 모두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별이가 갑자기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오른쪽 핏불을 향해 빠르게 돌진했죠. 하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 개의 옆구리를 어깨로 밀어젖혔어요. 핏불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비틀거리며 넘어졌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핏불이 화가 나서 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별이는 마치 미리 예상한 것처럼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앞다리 사이로 재빠르게 파고들어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핏불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핏불이 남았어요. 덩치로 따지면 별이의 거의 2배가 되는 크기였죠. 무리의 리더격인 이 핏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 핏불이 이빨을 드러내며 별이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별이는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거대한 핏불과 정면으로 눈을 맞췄습니다. 체격은 절반도 안 됐지만 기세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핏불이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 거예요. 별이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자 그 핏불은 완전히 돌아서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핏불이 도망가? 말도 안 돼. 나머지 두 핏불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파벨라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레드 스컬의 핏불들이 작은 한국개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체격상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별이가 핏불 3마리를 모두 물리친 거예요. 게다가 한 번도 물지 않고 말이에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파벨라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개가 핏불들을 이겼다고? 체격이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야? 조항이 별이에게 다가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별이. 조항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몇 안 되는 한국어 중 하나였나 봐요. 별이는 조항을 핥아주며 안심시켰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별이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크기로 싸우지 않아요. 지혜로 싸우죠. 별이는 핏불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대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별이에게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이유요? 조항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별이를 누구보다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진돗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때 갱단 레드 스컬의 일원들이 나타났어요. 자신들의 핏불들이 도망간 걸 확인하러 온 거였죠. 뭐야? 우리 개들이 왜 저기 있어? 갱단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작은 개가 우리 핏불들을 이겼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들의 자랑이던 핏불들이 한국의 작은 개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거였죠. 갱단의 보스인 카를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는 별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개네. 우리 핏불들이 진 건 처음이야. 그리고 김민호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특별한 개를 키우시는군요. 우리가 사과드려야겠어요. 갱단이 사과한다는 건 파벨라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파벨라 곳곳에서 별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개 한 마리가 핏불 3마리를 이겼다더라. 크기는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한국 개들은 원래 그렇게 강한 건가? 진돗개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견종인 것 같아.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나 별이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다른 갱단들조차 별이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한국산 진돗개 핏불 3마리 제압. 브라질 빈민가의 기적. 기자가 김민호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용감한 견종인 줄 몰랐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마음만큼은 어떤 개보다 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에요. 단순히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보호 본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별이는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진돗개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도 한국개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견종이었어? 한국에는 이런 특별한 개가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진돗개를 들여와야 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별이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내용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한 거예요. 브라질 빈민가에 나타난 의문의 한국산 맹견. 핏불 3마리를 순식간에 제압하며 충격. 방송에서는 마치 별이가 공격적인 맹견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핏불들과 싸우는 장면을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보여줬죠. 별이가 조항을 구하려고 했다는 배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리포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한 개가 시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은 주거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핏불들이 도망가는 장면만 반복해서 나왔어요. 마치 별이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된 거죠. 이 한독산개는 체격에 비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역시 위험한 개였어. 한국에서 맹견을 들여온 거였구나. 우리 동네에도 그런 개가 있으면 어떡하지? 핏불보다 더 무서운 개가 나타났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개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통제가 안 되는 개는 위험해. 핏불도 제압하는 개를 누가 막겠어? 아이들 근처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건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전투용으로 훈련시킨다더라. 한국 개들은 모두 공격적으로 개량된 거야. 진돗개는 한국의 군용견이었다고 해.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파벨라 주민들도 별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지나가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아이들에게 별이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저 개 조심해. TV에서 위험하다고 했잖아. 아이들, 저 개한테 가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피하자. 갱단개들도 이기는데 우리가 당할 수 있겠어? 어느 날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별이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요즘 힘드시죠? 사람들이 별이를 무서워해요. 조항을 구해준 영웅인데 이제는 위험한 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별이는 변한 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차분하고 온순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들은 저기서 떨어져 라며 아이들을 끌고 갔어요. 심지어 한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개는 핏불들도 무서워하는 괴물이야. 우리 아이한테 뭘 할지 몰라. 조항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뛰어왔어요. 별이는 괴물이 아니에요. 별이는 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파벨라 주민회에서 별이에 대한 긴급회의를 연 거예요. 주민회장인 호베르토가 말했어요. 그 한국개 때문에 우리 동네가 위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맞아요. TV에서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핏불보다 무서운 개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하나둘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직접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맞아. 위험한 개로 신고하자. 우리 동네 안전이 더 중요해. 갱단개들도 이기는 개를 그냥 놔둘 순 없어. 이 소식을 들은 조항이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별이를 데려간다고 해요. 조항아, 괜찮다. 별이는 나쁜 일 안 했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역 언론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냈거든요. 파벨라 주민들, 한국산 맹견에 대한 우려 표명. 아이들 안전이 걱정. 기사에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그 개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핏불들도 무서워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한국에서 온 개라는데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훈련을 받은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놀기 무서워해요.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일주일 후 동물보호소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위험한 개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공안전을 위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격리가 필요합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공문을 내밀었어요. 별이는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하는 개예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항변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핏불 3마리를 제압할 정도의 공격성을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규정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조항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방어였다고요. 죄송하지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가 필요해요.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보호소 직원들이 별이를 데리러 왔어요. 별이는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갔어요. 마지막까지 조항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별이, 조항이 울면서 뛰어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막으셨어요. 조항아, 별이는 곧 돌아올 거야.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별이가 실려가는 트럭을 보며 많은 주민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히 위험한 개가 격리됐네. 이제 좀 안심이야. 역시 신고하길 잘했어.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역 언론에서 별이가 격리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마치 위험한 개가 제거된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파벨라 위험견 격리 완료. 주민들 이제 안심.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역시 위험한 개였구나. 다행히 격리됐네. 한국 개가 그렇게 위험했어? 정부에서 잘 조치한 것 같아. 온라인에는 더 극단적인 의견들도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맹견을 수출하는 건 아니야? 한국 개들은 다 저렇게 공격적인가? 우리나라는 한국 개 수입을 금지해야 해. 동양 개들은 믿을 수 없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보호소에서 별이를 만나러 갔을 때 별이는 작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슬픈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차분했어요. 별이야, 미안해. 별이가 저를 보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어 줬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보호소 직원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상한 개예요. 여기 온 후로 한 번도 짖거나 난동을 부린 적이 없어요. 다른 개들도 이 개 앞에서는 조용해져요. 그럼 위험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요? 글쎄요.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죠. 며칠 후 브라질의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인 카를로스 박사가 별이를 직접 검사하러 왔어요. 박사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별이의 성향을 분석했어요. 공격성 테스트, 스트레스 반응 테스트, 사회성 테스트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 개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개네요. 박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핏불들과의 대결도 공격이 아닌 방어였습니다. 실제로 상대를 다치게 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개를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별이는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네, 완전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이런 개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굳어진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보다 TV에서 본 선정적인 영상을 더 믿었거든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나? 돈 받고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눈으로 본 게 더 확실해.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났어요. 파벨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날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후였어요. 파벨라의 낡은 판자집 하나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나왔어요.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어요. 파벨라 깊숙한 곳이라 길도 좁고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하지만 연기 때문에 한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아직 안 나왔어. 누가 들어가서 도와드려야 해.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연기도 자욱해서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별이가 나타난 거예요. 별이? 김민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별이는 분명 보호소에 있어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카를로스 박사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후 별이를 임시로 풀어준 거였어요. 정식 절차를 밟는 동안 할아버지에게 맡겨둔 거죠. 별이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주저하지 않고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이, 할아버지와 조항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랐어요. 저 걔가 뭐 하는 거야? 위험한데 왜 들어가? 미쳤나? 몇 분이 지났어요.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집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별이가 괜찮을까?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물고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할머니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고맙다, 별이야. 할머니가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을 본 파벨라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별이가 할머니를 구했어. 정말 영웅이야. 우리가 별이를 오해했구나. 미안해, 별이야. 주민회장인 호베르토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별이는 위험한 개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견이었어요.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논조였어요. 한국산 진돗개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 구조. 진정한 영웅견의 모습을 보여줘. 리포터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전 위험한 개로 오해받았던 진돗개 별이가 이번에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해 진정한 영웅임을 증명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주민들을 인터뷰했어요. 처음엔 무서운 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견이었어요. 한국 개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크기는 작지만 마음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이에게 정말 미안해요.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견종인 줄 몰랐어요. 동물보호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별이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고 즉시 정식으로 풀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호소 소장이 직접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별이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이런 훌륭한 개를 격리했다니 부끄럽습니다. 소장은 김민호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어요. 정말 특별한 개들이네요. 별이가 돌아온 날 파벨라 주민들이 작은 환영 파티를 열어줬어요. 아이들이 별이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어른들은 한국 음식을 준비해왔어요. 별이, 고마워. 우리의 영웅이야. 미안했어, 별이야. 조항이 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별이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조항아. 용기는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게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야. 그날 이후 별이는 파벨라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별이와 함께 놀기를 좋아했고 어른들은 별이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한국개가 이렇게 특별하다면 한국 사람들도 특별할 거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어.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몇 주 후 파벨라에서 작은 한국 문화 축제가 열렸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조항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별이처럼 강하지만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태권도는 몸을 강하게 만들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바르게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가 조항에게 말씀하셨어요. 축제 마지막 날 지역 TV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작은 거인, 진돗개, 한국의 마음을 브라질에 전하다. 다큐에서는 별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진돗개의 역사도 소개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크기는 작지만 의로운 마음은 어느 나라 어떤 개보다 큽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별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마음입니다. 다큐가 끝난 후 온라인에는 감동적인 댓글들이 달렸어요. 한국에 가서 진돗개를 직접 보고 싶다. 한국 문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별이 같은 개를 키우고 싶어. 크기는 작아도 마음은 큰 한국인들을 존경한다. 한국이 이런 특별한 나라였구나. 몇 달 후 조항이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냈어요. 한국의 진돗개 보호센터에 감사 편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사는 조항입니다. 한국의 진돗개 별이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핏불 3마리가 저를 위협했을 때 별이가 나타나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별이는 정말 용감하고 똑똑해요. 저도 별이처럼 강하지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 꼭 가서 더 많은 진돗개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도 별이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한국 진돗개 보호협회에서는 조항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조항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을 넘어 브라질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니 기쁘네요.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진돗개들을 소개해드리겠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별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이를 한국 문화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거든요. 1년 후 별이와 조항, 김민호 할아버지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줬어요. 별이다. 진짜 별이야. 브라질에서 온 영웅견. 조항도 왔구나. 조항은 한국에서 진돗개 보호센터를 방문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했어요. 와, 한국에는 정말 많은 진돗개들이 있구나. 모두 별이처럼 멋져. 조항의 순수한 감탄사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KBS에서 별이의 이야기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국경을 넘은 우정, 진돗개 별이의 브라질 이야기. 방송이 나간 후 한국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우리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했구나.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개가 되었네. 정말 자랑스러워. 별이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현재 별이는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항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태권도 검은띠도 땄어요. 할아버지, 별이 덕분에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 조항아. 별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줬어.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여도 마음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김민호 할아버지가 조항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넌 진짜 우리 가족이야. 한국인의 마음을 가진 브라질 소년이 되었어. 별이는 여전히 파벨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고 아이들이 슬플 때는 곁에서 위로해주죠. 한국의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지능으로 주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그 어떤 데도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기에 해외에서도 특별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이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가 진정한 강함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큰 마음을 가진 민족. 그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돗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